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 광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이제는 인공지능과 미래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경제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도시. 지금 광주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도시에서 문화와 AI 산업 중심 도시로 광주는 지금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포커스입니다. 리더스 인사이트 제2차 방송은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고 있는 핵심 인물을 모셨습니다. 문화와 산업 그리고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문화경제라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통해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김현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도시장과 함께 광주의 경제 현황부터 미래 산업 전략,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광주시는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민생 안정에 집중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도시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광주는 문화로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AI 산업은 지역 경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5년 후 광주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지, 지금부터 김현문 문화경제 도시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경제 부시장으로서 맡고 있는 역할을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작년 8월 4일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부임해 약 10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은 물론이고 산업, 경제창업, 교육청년까지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사업, AX 실증밸리 조성, 글로컬 대학 같은 주요 현안들을 챙기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바쁘게 현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와는 다르게 문화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면? 예, 광주시도 처음에는 다른 광역시처럼 행정부시장과 또는 정무, 경제부시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 지자체에서 경제와 산업을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해 왔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광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하의 허백년, 서양의 오지오, 판소리의 임방울 등 뛰어난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해 오면서 예향의 도시로 불렸다는 점입니다. 또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는 등 문화가 시정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광주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와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겠다는 의미를 담아 2018년부터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광주 경제 상황을 한 문장으로 평가하신다면? 현재 광주 경제상을 말씀드리면 대변수로 인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발 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고유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주 역시 이런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많이 어려워진 만큼 우리 시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하여 민생 안정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제 안정화 대책이 있나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관련 부서와 자치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출입 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 물가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품질과 유통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매점에서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광주형 기초보장과 노랑 호루라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동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시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별도 전담 인력을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대응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사전에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이 없더라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와 돌봄 인력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까지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CGI 센터와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같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최근에 연장이 됐습니다. 36년까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프라 활성화를 넘어 산업적 성과를 창출하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3.0 단계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K문화 콘텐츠 테크타운을 조성해 기획부터 실증, 글로벌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미래형 콘텐츠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광주만이 보유한 AI 인프라와 결합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를 강화해 ACC에서 창출되는 원천 콘텐츠가 지역 기업들의 기술력과 만나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로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 성장에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 자산을 산업화하여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비엔날레를 비롯한 충장축제 등 자치구별 특색 있는 자원들을 집중 지원하여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서의 매력을 산업적 가치로 연결하겠습니다. 제작, 유치, 양성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산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문화산업은 대표적으로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은 콘텐츠 산업을 지금 두고 있는데요. 콘텐츠 산업은 대표적인 청년 중심 산업입니다. 2024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통계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76%가 39세 이하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산업적 특성에 주목하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펼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 기획, 제작,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지역 기업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약 100여 명의 실질적인 고향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2024년부터 운영 중인 GCC 사관학교가 중심에 있으며 1기와 2기 등 총 238명의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수료생 중 약 120여 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동시에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수도권 강소기업 등을 적극 유치한 결과 민선 8기 19개 기업에서 304명의 신규 교역을 창출하였습니다. 광주의 문화산업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 교육과 취업, 창업이 하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여 청년과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젊은 특별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경제권으로 당당히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광주 비엔날레를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네, 올해 제16회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9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한 광주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로 시인 릴케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주제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인류 공통의 위기 앞에서 예술이 어떤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전시회는 국내외 약 46개 팀의 작가가 참여해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한 본 전시 외에도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등 전 세계 약 30개 국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전시도 광주 시내 27개 장소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이 되는 셈입니다. 1995년 첫 해를 시작으로 어느덧 3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온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5월 27일부터 입장권 사전 예매도 시작되니 가족, 친구와 함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주 AI 산업 정책의 현재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광주는 비수도권 AI 산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해온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인공지능 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왔고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4,269억 원의 규모의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160여 개의 기업이 광주로 이전하거나 광주와 협력하게 되었고 광주 인공지능 상한학교를 비롯한 촘촘한 AI 인재 양성 사다리도 함께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시민의 일상,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기업들이 규제와 데이터 활용에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설 수 있도록 전국 유일의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조성도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가장 앞서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 산업이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AI 산업은 광주의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들도 AI가 생산성과 품질 개선, 나아가 경제 성장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연구기관 엔버의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14% 높아진 사례가 확인되었고, 제조 현장에서도 AI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이 함께 개선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광주도 AX 실증밸리 사업 등 새로운 투자를 통해 도시, 공공서비스와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같은 특화 산업에 AI가 접목되면 생산성과 품질이 높아지고, 이는 기업 매출 확대와 투자 유치, 고용 증가로 이어져 지역 소득과 지역 경제 규모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I 산업은 광주의 산업 체질을 고도화하고 지역 경제를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광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미래 산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네, 앞으로 광주는 AI, 미래차, 반도체가 광주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AI 분야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 고도화와 국가 NPU 컴퓨팅 센터 설립,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광주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실증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차 분야는 미래차 국가 산단과 AI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사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올해부터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기술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연계해 산업 기반 구축과 기업 유치,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자기술과 방위산업 같은 미래 신산업을 새롭게 발굴해 연구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광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겠습니다. 결국 광주를 연구 개발부터 실증, 창업,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국 최고의 AI 실증 도시이자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정통합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예. 사실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경제, 사회문화, 인프라 등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 유출로 산업과 생활 기반이 점차 약화되면서 지역 활력과 지속 가능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일극 체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바로 행정통합이며 정부의 5국 3특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시도가 통합해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모아 규모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성장판을 키워나가려는 취지입니다. 즉,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과 성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후 광주는 어떤 도시가 되어 있을까요? 5년 후 광주는 이번 행정통합으로 단순히 두 지역을 합치는 행정 개편을 넘어 광주와 전남의 성장 규모를 키우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AI, 반도체, 미래차 산업과 전남의 해양, 에너지,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한다면
기업이 먼저 찾는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의 문화 역량과 전남의 관광 자원이 더해지면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광주는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으며 모든 세대가 삶의 여유와 행복을 누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들이 반드시 체감하게 될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 통합이 이루어지면 시민들께서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바로 생활권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의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서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제도나 서비스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되면 이러한 행정적 경계는 점차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을 잇는 광역 대중교통망이 구축되고 환승 요금 체계까지 통합되면 교통비와 이동시간 부담이 줄어드는 1시간 광역 생활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 역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광주형 통합돌봄 같은 질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도 줄어들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는 더 편리한 이동, 더 나은 서비스, 더 넓어진 생활권을 통해 일상 속에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는 그동안 불의에 맞서 정의를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도시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산업화와 개발 과정에서 소외를 겪으면서 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이 떠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광주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러한 한계를 넘어 기회와 번영이 넘치는 도시로 되어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광주시는 AI, 미래차, 반도체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라는 중요한 기회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부강한 광주,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영문 부시장과 함께 광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문화와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합된 문화경제 도시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서 광주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속에서도 비상경제 대응과 미래 산업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며 광주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AI와 문화 콘텐츠 그리고 행정 통합을 통한 새로운 도시 경쟁력 확보는 앞으로 광주가 어떤 도시로 변화할지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일 것입니다. 앞으로 광주가 기업이 찾고 청년이 머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포커스 리더스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